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화.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이번에는 그 12운성이라는 개념입니다. 12운성. 이 12운성이라고도 표현하고요. 포태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실제 이것이 사주에 똑같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흐름의 논리 체계 자체는 아주 정확하게 적용되고 인간사에 있어서 살아가는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들은 절지 안 졌느니 생지 안 졌느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맹지라고 부르는 것은 생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지라고 부르는 것을 또 묘지라고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절지, 록을 먹었다, 관록을 먹었다 이런 모든 용어들 여러분 혹시 고전의 사주학 어떤 책들을 접하다 보면은 사주뿐이 아니라 모든 술수학에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존줬던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을 정확히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논리들이 이렇게 막 설왕설래 되고 있습니다. 이 사주학의 개념은 지금 근간으로 사주학이라 미래 역학 쪽 아니면 예측술의 근간이 되는 오행론의 개념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물론 일부는 그 황제내경에 있는 오행론이 많이 나오지만 거기는 오운육기 쪽의 그 의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빠져 있는 형상이 되고요. 동중서의 춘추번호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이미 너무 먼 얘기고 수나라 때 소길이 전 오행대의부터 시작해서 오행대의 이때 이제 그 수나라 시대다 보니까 이때 거의 그 음양오행설이 정리가 되죠. 정리가 되면서 바로 이걸 근거로 해서 당나라 이제 이어중 명서라든가 그렇죠? 이어중 명서 그다음에 서자평이 등장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그 낙록자 삼명 소식 부주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그다음에 그 뒤에 그 연애자평까지 놓고 볼 때 이런 것들이 지금 사주학 논리 체계 속에 있는 그 음양오행의 이제 십간십지 이론들의 근거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자체가 오면서 뒤에 수없이 많은 책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런 내용들 자체가 여기도 물론 일부가 체계가 잡힌 것도 있고 안 잡힌 것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 자체가 들어오면서 정확히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이 수나라 때 소길의 오행대라는 소길 선생 같은 경우도 아마 당신이 이것들을 다 깨달아서 어떤 체계를 정리해서 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어떤 숨어있는 현자들이나 은자들이 있던 내용들을 옮겨온 것도 또 그런 개념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일부는 당신의 어떤 그 논리 체계가 있지만 나머지는 그냥 어떤 과정이 없이 그냥 그냥 단적으로 이렇게 합은 이렇다, 초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해는 것들이 많이 차지합니다. 즉 자세한 설명들이 고전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없는 상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2운성입니다. 특히 음간, 양간일 경우는 좋지만 음간일 경우는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처음부터 논리 체계를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용어부터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겠습니다. 12개의 용어가 있는데요. 절태. 요 절은 끊는다는 얘기죠. 마디를 끊어준다는 얘기고 태는 그 잉태한다는 얘기 그 의미입니다. 절태. 이걸 좀 제가 한문으로 쓸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 이건 잘한다는 개념의 양입니다. 양. 생. 그 다음에 욕. 이건 목욕의 개념인데요. 몸 씻을 욕자. 원래는 목욕입니다. 이게 한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래는 두 자씩도 있고 한 자씩도 있습니다. 욕대. 이 관은 뭡니까? 이 대는 허리띠 한다는 게 사모관대 할 때 그 관대를 얘기합니다. 관대. 대관대. 왕. 그 다음에 이 왕자는 무슨 왕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임금왕자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무성할 왕자의 개념이 들어가죠. 무슨 왕자? 태양빛을 받아서 나무가 무성한 모습 같은 개념인 겁니다. 쇠. 그 다음에 이 쇠자는 쇠락할 쇠자. 이것은 질병의 개념,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을 사자의 개념, 죽는다. 그 다음에 뭡니까? 묘지 개념.
요것이 좀 저 12혼선의 개념인데 조금 좀 글씨를 보셔서 이해해 주십시오. 요 부분들인데요. 이것을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이 절 같은 걸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절을 포라고도 표현하고 잉태할 포자에서 포라고도 표현하고요. 이 태는 그 아까 했듯이 그 잉태한다는 개념을 얘기하고 절태양생 여기서는 주로 이걸 붙입니다. 장자를 붙여가지고 장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장생. 그리고 여기는 욕자 앞에는 목자를 붙입니다. 이렇게 목과 욕. 요 목은 머리를 감는다는 뜻의 목입니다. 이렇게 머리 감을 목 그리고 몸 씻을 욕. 그래서 우리가 목욕한다 칠 때 사실은 그 옛날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그 머리를 이렇게 중시해서 그런지 몰라도 머리하고 몸을 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안 감고 이렇게 몸만 씻고 왔다 샤워만 했다면은 우리 목욕이 아니라 욕이라고만 해야겠죠. 그래서 머리 감고 몸 씻는 것 목욕이라는 개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대를 얘기하는데 이 관대는 여러분 그 관이라 해서 여러분 관을 쓴다 하지 옛날에 관 사무관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혼할 때도 쓰고 또 하나 이렇게 벼슬자리에 진출할 때 입는다 해서 사무관대를 하는데 그 관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관자는 그 혹시 임관이라고 하시죠? 임관 하니까 저도 막 소위 임관할 때 생각이 나네요. 어떤 룩지로서 그러니까 그냥 그 자기가 아니라 임지로서 어떤 적당한 직급을 가지고 임지로서 부여받는 개념 자체를 임관이라고 표현하고 뭐 장교나 하사관 이런 것도 임관이라고 지금 표현하죠. 자, 그다음에 이것은 그 통상 임금제자 써가지고 그 제왕이라고 합니다. 제왕. 임금제자에다가 왕성한 왕자를 쓴 겁니다. 임금 같은 개념을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 쇠한다. 그다음 병한다. 사한다. 묘한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 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다른 의미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이 부분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또 뭡니까? 여러분 록이라고 합니다. 록. 복록. 관록을 먹었다 해서 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록. 그래서 록지라고 해서 관록, 걸록, 록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걸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용어들은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한번 썼는데 한번 봅시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절. 이걸 한 자씩 하고 두 자씩인데 한 자씩 외우면 됩니다. 절, 마디절자, 끊을 절, 끝난다는 개념의 절입니다. 그 다음에 태, 잉태한다는 개념의 태, 절태. 그 다음에 양, 기른다, 잘한다는 개념의 양, 절태양. 그 다음에 생, 장생 내지는 생, 출생해서 커나간다는 개념의 생이죠. 생. 그 다음에 목욕, 욕은 그야말로 목욕한다, 몸을 씻는다는 의미의 욕입니다. 그 다음에 대, 관대, 관대라고도 표현합니다. 관대라고 표현하고 관대라고 표현합니다. 관대. 그 다음에 임관. 자, 임관 역시 마찬가지로 벼슬자리에서 상당한 파워를 갖는 어떤 권력을 갖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왕, 가장 강성한 상태의 제왕. 그 다음에 쇠락할 쇠. 그 다음 병들 때 병. 그 다음에 죽을 사. 그 다음에 묘. 다시 한번 봅시다. 절태양생, 욕대관왕, 쇠병사묘. 같이 따라하세요. 박 선생님 따라라 말이 따라해요. 아시겠죠? 절태양생, 욕대관왕, 쇠병사묘. 그런데 여기서 또 절태양생으로 하고 그다음 욕대록으로 칩니다. 록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도 또 생각을 해두시고 절을 또 포라고 해서 포태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포태. 그러나 일단은 그 고전의 가장 원칙적 개념이 현상 그 절태양생, 욕대관왕, 쇠병사묘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써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숙지를 해주십시오. 이거는 인간사 태어나서 생로병사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라다가 그 나중에 또 죽는다. 태어나서 자라다가 죽고 이렇게 늙어서 병들고 죽고 그 죽은 상태 속에서 그냥 끝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어떤 그 삶의 흐름이 있습니다. 태어나진 않았지만 안에 있는 존재. 바로 뭡니까? 수혜시기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시기를 거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묘, 술.
자,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시룻을 맨날 그런 그 지지의 상태죠.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우선 몇 가지 각도로 볼 텐데요. 오행이 지지에서 사행이 순환하는 걸 얘기해 봅시다. 지지의 사행이 순환하는 거. 예를 들어서 화가 수와 화가 모든 개념이 기본이니까 화로 칩시다. 그럼 화가 지지를 순행할 때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이 화는 이 순행은 정상적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순행과 역행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은 순행하고요, 음은 역행한다는 개념이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데요. 일단 봅시다. 사오미 화는 우리가 먼저 얘기할 때 지지에 있는 사행은 각각 마주보는 오행을 제외한 나머지에 존재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주보는 오행을 피해서 움직인다겠죠. 자, 봅시다. 해자축을 싫어하기 때문에 화가 해자축 앞에서 숨어 있죠. 이렇게 해자축 앞에서 숨어서 흔적을 이렇게 좀 남겨두고 숨는다겠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가 지나면서 이렇게 움직인다겠죠. 이걸 출생한다, 생한다라고 먼저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생한다. 바로 해자축을 지나서 이 화는 생한다. 그래서 인중에 병화를 배치했었습니다. 지장간으로서. 이해하시죠? 지장간으로서. 그게 바로 생이 되는 거고요. 요걸 바로 요 순서, 요 생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앞에 있는 이 순서대로 한번 붙여봅시다. 가는 순서대로. 어디가 생입니까? 자, 절태양 생이죠. 그럼 생 다음에 뭡니까? 욕대관항이죠. 그럼 이 생 다음에 여기가 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인목이 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욕, 생욕, 그 다음에 관대, 그 다음에 임관할 때 관, 록이라고도 표현한다. 록, 관록으로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록,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쇠, 그 다음에 이병자를 쓰네요. 병. 우리 참 이 병자가 그냥 여기 병 들었다 이 병자 안에 들어가죠. 예. 병. 그 다음에 사, 묘. 그 다음에 절, 태, 양. 이렇게 하나의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화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화를 만약에 음양으로 나눈다면은 일단 우리가 생략하고 그냥 얘기할 때는 양을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 화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잡읍시다. 인부터 생으로 쳐가지고 생, 욕, 태, 관, 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 흐름, 즉 그 얘기는 화가 12지지를 돌아가면서 이 12지지라는 개념은 1년이라는 단위로 놓을 수도 있겠고 12년이라는 단위로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재 나타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패턴, 즉 12지지를 정확한 의미로 친다라면은 하나의 인생의 흐름, 패턴, 즉 우리가 항상 그리는 원 하나를 의미합니다. 목화토금수, 천간으로서는 목화토금수로 흘러가는 것을 지지의 현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12운성 1차 맥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다치냐면은, 자, 봅시다. 이 화는 보면 사와 오화에서 가장 강할 수밖에 없겠죠. 화가 우리가 그냥 절태양 12운성을 무시하고 화라는 오행이 이렇게 12지지를 움직인다고 볼 때요. 움직인다고 볼 때 화는 어디에서 가장 강할까요? 예. 화의 음양인 사와 오에서 가장 강하고 결국에는 사오미에서 강할 겁니다. 사오미에서 강하는데 이 사오미에서 강한 것과 제일 약한 건 해자축 근방에서 제일 약하겠죠. 이런 흐름의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자, 여기서 절은 끊어진다는 개념인 거고 마무리가 진다는 개념인 거고 태는 잉태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잉태. 그러면은 시작을 칠 때 어디로 기준을 잡겠습니까? 자, 생이라는 개념도 시작이지만은요. 그다음에 그 태라는 개념도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자축인묘로서 자수부터 시작이 되지만 인간사의 모든 흐름들은 인목, 인월부터 이렇게 따집니다. 목부터. 그렇죠? 바로 그런 것처럼 실제 생은 인목부터 움직이지만 인원부터 움직이지만 시작된 것은 이미 엄마 뱃속에, 즉 나라는 삶 자체가 우리 엄마 몸 밖으로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내 사주팔자도 정해지고 세상에 그 사람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런 나라는 존재는 이미 엄마 아빠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으로부터 잉태가 되는 순간부터 나라는 존재가 가동이 된 거고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태가 되는 겁니다. 이때 태. 그래서 가장 기준점은 태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태하고 가장 정상에 오르는 것, 즉 누군가가 태어났다가 인생을 살아갈 때 쭉 올라가서 최고치에 있다가 다시 늙어서 원위치로 들어옵니다. 하루를 칠 때 언제부터 시작하면 하루는 틀림없이 새벽, 아침에 인시나 묘시 아니면 진시 이 사이에 태양이 뜹니다. 그러나 이미 해가 길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시를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시를 기준으로 시작했지만 해가 뜨는 것은 인시나 묘시 이때쯤이듯이 바로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시가 잉태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 거고 자시로서 양의 개념이 잉태가 됐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가 오시나 미시 가장 사오미시 뜨거운 시기를 거쳐서 다시 돌아가는 한 패턴, 이 패턴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12운성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또 비유할 수 있냐면은 절은 모든 것으로서 끊어졌다, 마무리됐다라는 개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태는 잉태를 의미하고 양은 자라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비유한다면은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지만 아직 밖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속에서는 자라나고 있는 모습,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양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생하는 개념을 얘기할 때 생인 거고요. 그럼 욕이라는 건 뭐냐? 출생하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목욕이라고 얘기를 여기서 표현하거든요. 목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목욕할 때는 옷을 다 벗는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옷을 다 벗는 것을 성인들이 옷을 벗을 때는 어떤 그 성적 어떤 행위라든가 섹스나 이런 부분들을 가미가 되다 보니까 욕을 가지고 또 도화살, 함지에서 이것은 또 욕망에서 좀 안 좋은 개념, 이런 개념으로 또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욕에 해당되면은 여자를 밝히다가 문제가 생긴다. 뭐 도화살에 지나친 도화, 홍염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목욕하는 이 한문 쪽에서의 의미는 옷을 벗고 목욕하는 개념. 그러면 아기를 막 태어나서 좀 있다가 씻기죠, 사실은. 그럼 씻길 때 아기는 어떻습니까? 멋물고 세상에 태어났다가 막 축하를 받다 씻길 때는 다시 막 곤욕스럽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이건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또 할 겁니다. 그 다음 대는 이제 철이 드는 것처럼 사모관대를 막 차고 막 장가를 가는 모습처럼 장가를 간다든가 하면서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 이런 것들의 개념을 대로서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적당한 역량, 어떤 분야에서 적당한 능력을 발휘하는 시기, 바로 그 2인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는 시기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최고의 시기를 가는 것을 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미 그 자리에서 정권에서 물러가는 시기, 이런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물러가다 보면 나중에 사람이 늙고 병드는 개념, 죽는다는 개념과 묘의 개념, 누군가 죽고 나서 묘지에 묻히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것이 그 12운성, 운의 흐름을 각각 나타내는 하나의 패턴인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는 또 다른 관점으로 하나씩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하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지의 합충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12운성을 이제 12운성에 대해서 흐름과 논리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 12운성의 어떤 흐름들은 인간사의 패턴인데 이것은 아마 다음 시간까지 지속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